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AI 타임스의 기사인데요. 오픈 AI의 COO 브래드 라이트캡이 GPT-5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 요즘 관심 많으시죠? GPT-5가 뭐가 달라지는지, 또 그게 당신 같은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게 그 라우터 기능이던데요. 사용자 질문에 맞춰서 모델을 알아서 골라준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그게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이거 GPT-4 써야 하나, 아니면 다른 걸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전엔 사실 유료 사용자들도 가끔 모델 선택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좀 헷갈릴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딱 보고, 이건 좀 복잡한 질문이네. 이건 좀 더 생각이 필요한 질문이네. 이걸 스스로 판단해서 최적의 모델을 딱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사용자가 AI 능력을 훨씬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특히 무료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변화일 수 있겠네요. 기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무료 사용자들은 이전 모델의 그 추론 능력을 제대로 못 써봤다고요? 네, 정확해요. 많은 분들이 무료 버전, 그러니까 GPT-4A 같은 걸 그냥 웹 검색하듯이 단답형 정보 얻는 데 주로 쓰셨죠. 근데 GPT-5는 질문의 난이도나 뭐랄까 필요한 고민의 깊이를 얘가 스스로 판단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한다. 느낄 수 있는 꽤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미 고급 기능을 막 적극적으로 쓰시던 분들께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지점이 또 재미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GPT-5가 벤치마크 점수로는 뭐 이전 모델보다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라이트캡 CEO는 이 부분을 기사에서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I의 진행을 단순히 시험 점수 같은 그런 정적인 벤치마크로만 평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GPT-5는 지식 암구량을 막 늘리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또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착착 해결하고 필요하면 외로 도구도 가져다 쓰고 이런 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요? 네. 이게 그냥 모델 크기만 키우는 거랑은 좀 다른 AI 발전의 새로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동적인 능력. 이게 근데 점수는 크게 안 올랐는데 실제로는 더 유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근데 약간 점수가 좀 정체되니까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기사를 보면 라이트캡은 이 동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후처리 학습이나 상황에 따라 계산 자원을 좀 다르게 쓰는 동적 계산 같은 기술로 구현된다고 좀 암시를 해요.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나서 특정 작업에 대해 특별 과외를 시키거나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른 생각 회로를 좀 돌리는 거죠. 아, 약간 맞춤형으로 더 똑똑해진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정스 변경, 여기서 벗어나서 실제 세상의 복잡한 요구에 좀 더 잘 맞추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분야로 의료랑 기업 환경을 딱 짚어서 언급했던데요. 왜 이 분야들을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네, 아마도 GPT-5가 보여줄 걸로 기대되는 그 향상된 정확성, 또 신뢰성,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이 두 분야에서 특히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의료 정보 얻기 어려운 분들께 좀 더 믿을 만한 건강 정보를 준다거나 아, 네네. 또 되게 변수가 많은 기업 환경에서 AI를 그냥 검색 도구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 파트너로 쓰게끔 돕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그 API 가격 인하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기업들이 좀 더 쉽게 도입하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거죠. 그렇군요. 실용적인 쓰임새를 굉장히 강조하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발전해도 아직 그 인간 수준의 지능, 인공 일반지능, AGI에는 못 갔다고 선을 딱 그었죠. 네, 맞습니다. 오픈 AI CEO인 샘 알트먼도 그렇고 라이트캡 CEO 역시 GPT-5가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막 적응하고 배우는 능력, 이건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AGI라는 건 그냥 주어진 데이터로 학습한 걸 넘어서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정말 인간 같은 지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수준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럼 앞으로 나올 GPT-6 같은 다음 모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좀 내비쳤나요? 기사 마지막에 보니까 범용 검증기 이런 개념도 슬쩍 나오던데요. 네, 이제 막
새로운 모델 학습 패러다임의 시작점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예고는 했어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건 아니지만 그 범용 검증기 같은 최근 연구 방향을 언급한 걸 보면 아마 다음 모델은 단순히 더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스스로 답변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검증하는 능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시사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까지요. 오, 네. GPT-6는 아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을 좀 심어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신께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GPT-5는 라우터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특히 무료 사용자에게 AI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단순 점수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의료나 기업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스스로 학습하는 AGI는 아니다. 이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AI의 발전을 이제 뭐랄까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실제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이걸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AI의 진정한 진보를 어떻게 측정하고 또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순히 정보 검색 넘어서서 AI에게 어떤 새로운 역할과 능력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